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품격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건 돈이 아니에요. 바로 하루가 텅 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처음 3개월은 즐겁다고 하세요. 마치 신혼여행처럼 자유롭고 편안하죠.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여백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요. 점심 먹고 나면 시간이 더 안 가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일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나이 제한, 낮은 임금, 떨어진 체력 앞에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3가지를 약속하려 합니다. 첫째, 은퇴 후 공허가 왜 우울로 가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둘째, 돈 많이 안 들이고 평생 즐길 취미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행 가능한 계획 드릴게요. 여백이 처음엔 휴식이지만 준비 없으면 우울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한국인은 일로 삶을 꽉 채우는 민족이에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주부는 집안일과 돌봄에 매여 살아왔죠. 자기 자신을 돌보는 훈련은 부족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물도 산도 아닌 책상 앞에만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걷지 않게 됩니다. 나갈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둘째, 건강이 악화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져요. 셋째, 만남이 감소합니다. 밖에 안 나가니 사람을 볼 일도 없죠. 넷째, 고립이 시작됩니다. 대화 상대가 없으니 말이 줄고 생각도 굳어요. 다섯째, 결국 위험에 이릅니다. 심한 경우 고독사까지 갈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게을러서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취미가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았어요. 비는 시간을 견디는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이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 시간이 쌓이면 결국 공허가 우울이 되고 우울이 고립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보여요.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면 내일은 2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은퇴 후 2년째 집에만 계셨어요. 처음엔 좋았대요. 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아까워서 자책했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바보 같아요. 다시 직장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취직시켜 드릴게요. 대신 보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의아해 하셨죠.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일주 스케줄을 짜드렸어요. 그리고 4주간 실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엔 복지관 수채화 수업이에요.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 읽기예요. 화요일 오전엔 공원 산책이에요. 오후엔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수요일 오전엔 다른 복지관 서예 수업이에요. 오후엔 동네 카페에서 독서 모임이에요. 목요일 오전엔 등산 동호회 활동이에요. 오후엔 집에서 그림 연습이에요. 금요일 오전엔 또 다른 복지관 음악 감상이에요. 오후엔 친구와 차 마시기예요. 토요일은 가족과 시장 가기, 영화 보기예요. 일요일은 교회나 성당, 절에 가거나 집에서 쉬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그분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1주차엔 죽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있냐고 물으셨죠. 2주차엔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3주차부터 달라지셨어요. 몸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4주차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빠서 우울할 틈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5개 복지관에 등록하셨어요. 자원봉사도 시작하셨어요. 주 1회 등산도 꾸준히 하셨어요.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요. 다만 환경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요. 그분은 환경을 바꿨어요. 집에만 있는 환경에서 밖으로 나가는 환경으로요. 그 변화가 그분의 본성을 되찾게 해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분은 노년에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하셨어요. 나는 어떤 걸 하며 기뻐하는 사람인지를요.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살았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은퇴는 그래서 기회예요. 처음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취미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취미는 할 일 없을 때 시간 때우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몰입의 정점이에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고 재미가 생겨요. 좋아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답해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낯선 것도 좋아요. 시시한 것도 괜찮아요. 배우는 것도 좋고 멍 때리는 것도 좋아요. 장자는 말했습니다. 무용지용이라고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가 있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별로라고 말하는 건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림을 그려본 적 없으면서 그림은 재미없다고 하지 마세요. 악기를 배워본 적 없으면서 음악은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무료만 찾지도 마세요. 기쁨은 조금씩 비용이 들어요. 월 1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2만 원이라도 좋아요. 그 돈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복지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버스비로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작은 공책 한 권으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방법이에요. 돈이 없어서 취미를 못 갖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거나 시작하지 않아서 못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보세요. 내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노래 부르기, 글쓰기, 사진 찍기, 요리하기, 등산하기, 자전거 타기, 춤추기, 외국어 배우기. 뭐든 좋아요. 일단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큰 일도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돼요. 처음엔 서툴러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져요. 손에 익고 눈에 익어요. 그때부터 재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6개월이 지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1년이 지나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게 취미의 힘이에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표현하는 힘이에요. 여러 가지 취미 중에서 꼭 하나만 갖췄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독서예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기시 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라고요. 책은 가장 저렴한 스승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공짜고요. 헌책방에 가면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나는 책을 못 읽어요. 집중이 안 돼요. 눈이 침침해요. 괜찮아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10쪽 독서로 시작하세요. 딱 10쪽만 읽는 거예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세요. 그게 의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도서관에 간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가서 책을 한 권 고르세요. 딱 10쪽만 읽어요. 읽다가 좋은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면 공책에 적으세요. 집에 와서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한 주 동안 그 문장을 외우고 써먹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번 써보는 거예요. 2달도 안 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걸 체감해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부부나 연인이라면 함께 해보세요. 주 1회 카페에서 독서하는 거예요. 각자 책을 읽고 좋은 부분만 서로 공유해요. 그게 대화거리가 돼요. 공동 취미가 되는 거죠.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대화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들어요. 책을 다 읽지 마세요. 10쪽이면 돼요. 완독이 목표가 아니에요. 책과 친해지는 게 목표예요. 한 권을 1년에 걸쳐 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이 약속만 지켜보세요. 처음엔 귀찮아요. 나가기 싫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기억해요. 토요일 오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돼요. 3개월이 지나면 습관이 돼요. 6개월이 지나면 없으면 허전해져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를 이롭게 해요. 책장을 넘기는 그 작은 행위가 뇌를 깨워요. 새로운 단어를 만나는 순간 세계가 확장돼요. 좋은 문장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10쪽이면 10분이에요. 하루 10분, 일주일에 한 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책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언제든 펼치면 그 자리에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10쪽 독서.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2달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짧은 영상에 빠져 계세요. 쇼츠, 릴스, 틱톡 같은 거요. 돈이 안 드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 비용이 들어요. 휴대폰 값, 통신비. 이것도 다 돈이에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에요. 계속 넘기다 보면 1시간이 훅 가요. 그런데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증발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요. 짧은 영상은 배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자극일 뿐이에요. 정보 과부하가 일어나요. 너무 많은 걸 보니까 처리 자체가 안 돼요. 대화 기회도 뺏겨요. 혼자 영상만 보니까.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밖에 나가서 관찰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봐요. 어떤 옷을 입는지 봐요.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상상해 봐요. 공원에서 나무를 봐요. 계절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봐요. 새들이 어디 앉는지 봐요. 공책에 스케치해 봐요. 간단하게 선 몇 개만 그어도 돼요. 그게 진짜 취미예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생각하는 거요. 취미를 선택할 때 안전수칙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비싼 취미에 혹하지 마세요. 골프, 승마, 요트 같은 거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둘째, 몸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스포츠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하던 거 그대로 하려다 다쳐요. 계단 오르기도 힘든데 등산 가면 무릎 망가져요. 셋째, 나이 들수록 국어와 수학이 중요해요. 국어는 주제 파악이에요. 이 취미가 나한테 맞는지 파악하는 거요. 수학은 분수와 한계 파악이에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거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내 몸 상태를 알아요. 내 경제 상태를 알아요. 내 시간 여유를 알아요.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리하면 오래 못 가요. 취미는 평생 가는 거예요.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속 가능한 걸 선택하세요. 매주 할 수 있는 거요. 돈과 시간과 체력이 감당되는 거요. 적게 가진 자가 아니라 더 원하는 자가 가난해요. 많은 취미를 가지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나 둘만 깊이 파세요. 그게 전문성이 되고 정체성이 돼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 나는 책 읽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매일 외출하세요. 집에 오래 있으면 우울과 고립으로 기울어요. 매일 나가야 해요. 약속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정하면 그곳이 갈 곳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기. 이것도 훌륭한 목표예요. 이걸 터치다운이라고 해요. 미식 축구에서 공을 들고 상대 진영 끝까지 가는 거요. 외출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나를 단정히 관리하게 돼요. 밖에 나가려면 씻어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둘째, 몸을 움직이게 돼요. 걷고 계단 오르고 버스 타고 내려요. 셋째, 세상의 변화를 관찰해요. 새로 생긴 가게, 바뀐 간판,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 넷째, 작은 목표를 성취해요.
전봇대까지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이 생겨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해요. 외출이 처음엔 귀찮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단련시켜요. 매일 나가는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부부라면 특히 중요해요. 각자 3시간 이상 바깥 활동을 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서로 답답해지고 짜증이 나요. 하지만 각자 밖에 나가면 달라져요. 돌아와서 할 이야기가 생겨요.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뭐 봤어? 대화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줄어들어요. 바깥 세상은 무한한 자원이에요. 나가면 나갈수록 볼 게 많아요. 오늘 본 풍경과 내일 본 풍경이 달라요. 같은 길을 걸어도 계절마다 다르게 보여요. 그게 삶의 풍요로움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매일 외출하면서 삶을 검토하세요. 오늘 나는 어디를 갔나? 무엇을 보았나? 어떤 생각을 했나? 그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당신의 역사가 돼요. 누가 노년의 계획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녀도 배우자도 국가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좌표는 내가 정해요.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어떻게 살지. 오늘부터 딱 10쪽 독서하세요. 그리고 딱 한 번 외출하세요. 그게 비참한 노후를 막는 시작이에요. 그게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댓글에 저의 10쪽 독서 요일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처럼요. 함께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함께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를 나눌게요. 오늘도 당신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